저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미생물을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장수의 공식은 오키나와와 사르데냐에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이 제 모든 이론을 흔들었습니다. 93세인데 약 한 알도 안 드셨다고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살아있는 과학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미생물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삶은 거의 하루 종일 박테리아, 효소, 유산균 같은 것들 속에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저는 오키나와랑 사르데냐라는 두 지역을 아주 깊이 연구해왔어요.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정말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지역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간단한 식사, 깨끗한 공기, 가족 중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발효된 전통 음식들. 전 그게 장수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임선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보내신 메일이었는데요.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넘기려다가 끝까지 읽고 나서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에바 박사님, 저는 한국에서 장수와 건강 수명을 연구하는 임선우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도 연구 대상으로 고려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요? 김치랑 케이팝, BTS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게 장수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메일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통 발효 음식, 온돌 문화, 명상 습관, 계절에 맞춘 생활 리듬.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이 말이 이상하게 저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죠. 가보자 한국에. 제가 직접 보고 느껴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신 크리스토퍼 조던 박사님도 그 초청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은 저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진 분이세요.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장수는 유전자가 전부다. 생활 습관은 별 의미 없어요. 학회에서도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로맨틱한 박테리아 수집가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정말 기분 나빴지만 웃으며 넘겼죠. 그런데 그분도 이번엔 한국에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짜 과학이 뭔지 직접 밝혀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결국 저희 둘 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옆자리에는 크리스토퍼 박사님이 조용히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표정이 딱 봐도 김치로 장수한다고? 라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저는 눈을 감고 임 박사님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단지 오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번 여정은 저희가 지금껏 믿어온 과학이라는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그 안에 진짜 해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구례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비행기, 기차, 다시 차를 갈아타고 좁은 시골길을 한참 달려야 했죠. 창밖을 보니까 논밭은 끝없이 펼쳐지고 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어요. 초가집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영화 속 풍경 같았어요. 임 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바 박사님, 이곳 공기부터 다르죠? 여긴 진짜 숨 쉴 수 있는 동네예요. 저는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습한 공기, 땅 냄새, 자연 그대로의 향기. 깨끗하긴 한데 솔직히 조금 불안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미생물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때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마당에서 걸어 나오셨는데요. 하얀 머리를 정갈하게 틀어 올리고 파란색 앞치마를 입으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안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죠. 멀리서 오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분이 저희를 환하게 반겨주셨어요. 그분은 박월순 할머니, 올해로 93이시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은 한 번도 드신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온돌방에 따뜻한 기운이 발끝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방 한켠에선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국, 김치, 현미밥,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솔직히 저는 좀 당황했어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크리스토퍼 박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냥 발효된 채소랑 전통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일 이거 먹어요. 그리고 하루에 많이 걸어요. 약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날 하루 할머니는 저희에게 일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침엔 밭에 물을 주고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오후엔 마을회관에 들러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신대요. 그리고 꼭 하루에 1시간은 걷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잘 씹어먹고 자연한테 화 안 내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았지요. 그러면 속이 편안해져요. 속이 편하면 병도 안 생겨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배운 느낌이었어요. 자연한테 화내지 않기, 사람 미워하지 않기. 그 말씀이 그렇게 깊게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오후엔 제가 직접 된장 항아리를 열어 샘플을 채취했어요. 손끝에 닿는 발효의 질감이 정말 생생했어요. 이건 책에서만 보던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저희 장비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진짜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중얼거리듯 그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토퍼 박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이번 여행 생각보다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네. 그 순간 저도 느꼈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장수의 비밀이라는 건 실험실 책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구례라는 땅과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박월순 할머니 댁의 온돌방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엔 바닥이 딱딱해서 잘 잘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끝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느낌. 이 단순한 온기가 제 몸을 천천히 풀어주더라고요. 오래 묵은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몸이 참 가볍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하지? 생각이 들던 그때 옆방에서 크리스토퍼 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바 자고 있어요? 아직 안 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옆방으로 갔어요. 박사님은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저 시계 소리 들려요? 똑딱똑딱 계속 듣고 있는데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오히려 심장이 더 천천히 뛰는 기분이에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세요, 제 심박수가 이렇게 안정적인 건 처음이에요. 도대체 이 온돌방이 뭐길래? 그분 표정에서 진심 어린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과학자 크리스토퍼가 처음으로 무언가에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분명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임선우 박사님께서 저희를 연구실로 데려가셨어요. 어제 박월순 할머니께서 직접 제공해주신 장내 미생물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박 할머니의 장내 유익균 수치는 평균 30대 성인보다 높습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가 아주 활발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93세 어르신이요? 제가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녀는 매일 유산균이 살아있는 김치와 된장을 섭취합니다. 박사님은 차분하게 이어가셨어요. 집에서 직접 담근 발효식품은 시중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되죠. 유익균 밀도와 다양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이게 음식만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약도 안 드시고? 맞습니다. 임 박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약을 드신 적이 거의 없고 매일 걷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독일에서 수천 유로짜리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를 개발하며 보낸 제 연구 인생이 김치 한 포기 앞에서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김치가 보충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뜻인가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안에선 굉장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온돌방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는 늘 데이터를 따지고 논문을 쓰고 수치를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몸이 느끼고 있는 이 편안함, 이 회복감은 어떤 실험도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에요.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말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유전자가 전부라는 이론도 저의 미생물이 핵심이라는 주장도 이 구례의 현실 앞에서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지식보다 강한 건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지금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임선우 박사님께서 저희를 연구실로 다시 불러주셨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하얀 액체가 담긴 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막걸리였죠. 이건 그냥 술이 아니에요.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막걸리요? 그거 전통주 아닌가요? 걸쭉하고 하얀 그 액체는 어릴 적 읽은 한국 여행 책에서만 봤던 이미지였거든요. 제 눈앞에 진짜 막걸리가 있을 줄은 몰랐죠.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코를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이걸 연구 대상으로 삼으신다고요? 술인데? 임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켜셨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막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일반 발효식품보다 10배에서 많게는 25배 더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균들 중 일부는 위산을 통과해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위산을 통과한다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산균 보충제는 위산에서 대부분 죽어버리거든요. 장까지 도달하는 건 극소수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굉장한 발견이에요. 박사님은 막걸리 안의 유산균 구조를 설명해 주셨어요. 락토바실러스와 효모가 서로 공존하면서 마치 작은 생태계처럼 서로를 보호해요. 그 덕분에 장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크리스토퍼 박사님은 조용히 막걸리 병을 바라보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이게 진짜라면 이건 전통주가 아니라 기능성 음료네요. 그날 밤 저희는 박월순 할머니 댁 마당에 모여서 막걸리를 잔에 따라 마셨어요. 별빛 아래 촛불 하나, 시원한 가을 공기, 따뜻한 온돌방의 기운. 너무 조용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누며 저희 셋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어요. 그동안 너무 과학적으로만 대화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막걸리 한 잔이 저희 사이의 벽을 허물어줬던 것 같아요. 그때 박월순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분들은 머리로만 생각하시죠? 근데 말이에요. 가끔은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아는 법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따뜻해졌고 마음도 풀어졌어요. 몸이 먼저 알아채는 진실. 그 말이 자꾸 마음속을 울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실험실 안에서만 정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은 책 속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밤 김치 한 포기 막걸리 한 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이 작은 잔 속에 세상을 흔들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희는 여전히 구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구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곳의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희는 마을 안에 있는 김치 공방으로 갔어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고무장갑 낀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치 담가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고개를 저었죠. 먹기만 해봤지 담가본 적은 없어요. 앞치마를 입고 절인 배추를 펼쳐놓고 고춧가루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손이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까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생강, 마늘, 쪽파, 젓갈, 사과 그 재료들이 섞이는 향도 참 좋았고요.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생각보다 진지하게 속을 넣고 계셨어요. 이게 묘하게 집중이 되네.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새로웠어요. 과학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거기에 계신 것 같았죠. 점심 먹고 나선 온돌방에서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봤어요. 임 박사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바닥에 앉지 않고 발을 딛고 서서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는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요.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덕분인지 몸이 서서히 이완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분 지나니까 등이 풀리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마음도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똑같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꽤 괜찮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구례 5일장에 들렀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유자차 한 잔을 받았는데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입안을 맴도는 게 참 좋았어요. 오미자차도 있었는데요. 새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몸에 좋은 느낌이 확 전해졌죠. 크리스토퍼 박사님이 한참 차를 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마시는 음료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몸과 마음을 다 챙겨주는 의식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여기선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저희는 임 박사님과 함께 마을 뒷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초가을 바람이 불고 나무는 벌써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이 너무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걷다가 임 박사님이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에바 박사님, 과학은 사실을 밝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실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의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분 말씀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봤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살짝살짝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이 제 마음까지 비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논문이 아니라 철학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임 박사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요. 그 철학은요, 김치 한 포기 속에, 막걸리 한 잔 속에, 그리고 따뜻한 온돌방 안에 숨어 있죠. 저는 알게 됐어요. 실험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런 것들일수록 오히려 더 진짜라는 걸요.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와 있어요. 여느 때처럼 베를린의 아침은 쌀쌀하고 연구실 책상 위에는 미생물 샘플들이 가득 놓여 있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제 안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그동안 준비해오던 논문 제목을 바꾸고 있어요. 원래 제목은 더 메더터레이니언 MICROBIOM이 언드 론제버티였어요. 사르테냐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장수를 연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퍼멘터드 코리어 MICROBIOMES 로스트 챕터. 잃어버린 장 속 이야기 한국편. 이 제목을 쓰면서도 마음이 조금 뭉클해졌어요.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의 손, 막걸리의 부드러운 거품, 온돌방에 누웠을 때 발끝에서 올라오던 따뜻한 열기. 이 모든 순간들이 논문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크리스토퍼 박사님도 미국으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새로운 강연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주제는 놀랍게도 온돌과 혈액순환의 상관관계예요. 큰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통 온돌 구조와 저희가 함께 찍은 굴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어요. 그분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유전자가 아닌 환경과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수는 단순히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음식, 생활습관, 문화.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웃었어요. 그토록 유전자만을 외치던 분이 이제 온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니. 정말 멋진 변화였어요. 얼마 후 저희 4명은 온라인 회의로 다시 만났어요. 화면 속에는 에바, 크리스토퍼, 임 박사님 그리고 변함없는 미소로 김치 앞에 앉아 계신 박월순 할머니까지. 에바 박사님, 오늘은 백김치 담갔어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희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건강하시죠, 할머니?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밝게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매일 걷고 매일 웃고 매일 잘 먹어요. 그게 장수 비결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크리스토퍼 박사님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할머니, 그 말이 진짜 과학이에요.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저는 다시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구례에서 느꼈던 감각들을, 그 따뜻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고 있었어요. 온돌방의 따뜻함, 된장의 냄새, 시장에서 마신 유자차,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 이건 어떤 실험이나 수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를 움직였죠. 전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살아있는 과학이었죠. 김치 한 그릇,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따뜻한 온돌 한 채 속에 한국은 그 안에 건강 100세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잊혀졌던 장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